큰 대형 기업이 61% 엔비디아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4개 CEO가 우리 그냥 쿠다 버리고 TPU 가자 결정하면 이건 무너질 수 있는 회사지만 TPU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상으로도 엔비디아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해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엔비디아가 가격을 깎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는 우리는 거의 독점이고 독과점이고 우리 거 안 쓰면 너넨 작살 나는 거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도 가격을 높이지만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하드웨어 팔아가지고 60% 70%를 남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적절한 경쟁자를 만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마진율의 압박에 의해서 마진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의 매출은 끊임없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란 공포와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하다 이런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AI 기업부터 테슬라까지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성종일 TV를 통해서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학부부터 석사, 하여튼 박사까지 다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주로 전공하는 영역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에 마켓에 영향을 주는가 또는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좀 연구하는 쪽에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과 관련 일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은 블루닷 AI라고 하는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파운더로 참여를 해서요. 그리고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다양한 글로 저희 글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더 코어라는 곳에서 글도 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흥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좀 더 녹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관련 사업에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AI 관련된 것을 통해서 수입 내는 것은 헌드레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제는 투자를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라고 그러죠. 그것만큼의 기대치를 채우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가 있죠. 첫째 많이 뭐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데는 다 AI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고 AI 없으면 저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는 도대체 특히 메타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할까? 여러분 메타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죠. 대표적으로 AI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수익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됐던 것이 서드 파트 데이터라고 해서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만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유튜브 가서 뭐 예를 들면 영상을 봤는데 또는 내가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가서 뭘 검색했는데 그와 관련된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떴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더욱더 빈번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이 나를 서베일리언스 염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두려워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플이라는 운영체계에 깔려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다른 앱에서 나오는 저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애플이 또는 그 기업들이 메타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판매를 합니다. 그걸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2022년 11월에 애플이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매출을 훅 꺾여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광고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정밀해지고 광고의 정확도가 높아서 강정수가 예를 들자면 공포감에서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도 생각하지만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거 딱이야 뭐 이러면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의 그 효율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광고주들로 받는 광고의 그러한 클릭해서 받는 돈도 증가하지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구가하는 효율성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단일 클릭당의 단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AI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에 비해서 서드 파티 데이터는 거의 안 가져오지만 물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클릭했는지 메타에서 무엇을 인스타그램에서 했는지는 그건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뭐 눌렀는데 우연히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내가 그 클릭한 거 어떻게 알고 여기서 간 거 같은 회사니까요.
또 왓츠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는 통합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세계 외의 데이터에서도 가져왔던 거에서 이 부분들은 거의 줄여져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AI로 해결하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광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유튜브에도 적용되고 있고 구글 검색에도 적용되고 있으면서 AI가 돈을 벌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돈이 나오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글래시스, 그러니까 이 안경이죠. 레이벤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AI가 돈을 당연히 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는 개발자들의 코딩할 수 있는, 이 개발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5시간씩 코딩했다면 이젠 1시간 코딩해도 다 되는 거고 30분 코딩해도 다 되는 거 보니까 그들의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빅테크들 해고하고 그러잖아요. 아마존도 해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해고하고 집에 가세요. 우리 한국은 노동 경직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고를 쉽게 못합니다만 미국은 되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절감되는 것들이 바로,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산성이 좋아져서 비용이 낮아진다라면은 동일 매출 대비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는 매출은 그대로고 투자를 또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카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을 비용을 그들이 덜어들였던 돈도 많아지고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쌍끌이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자,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구글 CEO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오버 인베스트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잉 투자돼 있는 건데, 언더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즉 적게 투자해서 당할 고통 대비 오버 인베스트, 과잉 투자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알파벳이 카펙스 투자 2026년에 늘린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린다니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돈 언제 벌어올 거야? 아마존이 한다니까 주가 내려가고 메타가 한다니까 주가 내려갔었잖아요.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카펙스 투자 AI 준비 그 비용 50%로 줄일게요. 그럼 제가 보기엔 주가 폭락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하는데 언제 좀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문도 지금 하신 거, 지금 투자자들이 하신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정말 구글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2026년은 아껴 쓸게요. 엔비디아 칩 반만 살게요. 예? 메타도 우리 엔비디아 이번에 계약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있는데 그거 실수했어요. 제가 빠꾸 할게요. 백도 50%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요, SK 하이닉스 주가 폭락하고요, 삼성전자 주가 폭락하면서 연쇄 작용으로 거품이 바로 터지는 겁니다. 물론 3년 뒤에 더 큰 버블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과잉 투자는 전혀 제가 보기엔 이슈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게 불안한 거죠. 언제까지 SK 하이닉스 저러다가 100만 원 넘겠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좋지만 저 그러다가 확 꺼져가지고 7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나 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아주 정당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AI 경제에 저는 흔히 말하는 이 영광스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대단히 이 번창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굴곡은 있지만 이제 4, 5년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약간 적정 수준의 투자라고 생각을 저는 아주 하시는 적정 건가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면에 실질적인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하게. 분명히 여기에서도 옥석이 가려지겠죠. 네.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유튜브 비슷한 거 한국에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 과거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안 했나요? 했다가 망했죠. 네이버 TV 있어, 지금도 있잖아. 있기는 존재감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 잘 된다면 다들 뛰어듭니다. 다들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어디에요? 과거에 인터넷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왜 있었어요? 시스코라고 해서 여기다 서버 대고 뭐 이런 데들이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통신 장비 대고. 지금도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 4개, 지금 말씀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이 4개가 여러분 엔비디아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들 4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구글이 승리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쳐질 수도 있고 아마존이 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엔비디아 칩을 보류하겠죠. 엔비디아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매출은 좋아요. 근데 2026년의 매출이 2025년하고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이제 끝물이구나. 망했다. 이제 AI 부문 끝이구나.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빅테크들의 이 흔히 말하는 1등을 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1등도 먹을 시장이 있지만 2등, 3등, 4등도 먹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AI 경제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부분에서만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요즘 보면 여기 질문하기라는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셔도 좋아요. 투자 관련해서 뭐 독일어 유튜브를 보거나 일본어 유튜브를 보면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줘. 한국말로 접으면 한국어로 꼼꼼하게 정리해줘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AI 커머스도 시작되고 있고, 곳곳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만약에 혹시 여행 가실 때, 인천공항 가실 때 기차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온 걸 알게 되면 이번 여행은 그래, 스마트폰 없이 디지털 디톡스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이건 여행을 못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것이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이 불편하고 편하고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들어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요즘 기업에서 사무직 같은 경우 컴퓨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또는 공장에서 전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싱가포르에서 에어컨 없이 사람들이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출근 안 할걸요, 에어컨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AI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AI가 없으면 여행을 못 가고, AI가 없으면 인천공항 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학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직장 가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AI 혁명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정전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정전되면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혁명이라고,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레볼루션이 되면은 바뀐 거예요. 그 바뀌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AI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지연될 수 있어요. 중간에 버블이 터져 있어도 저는 AI는 이제 전기와 같은 존재로 되어갈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혁명에 우리는 초입구에 저희는 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격동이 있겠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들 다 이 초입구에 나타나는 공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엔비디아 해자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은 번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 오픈 AI에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고, 작년 12월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로크라고 하는 NPU 칩 회사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엔비디아도 다양하게 지금 해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엔비디아가 이제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죠. 이 쿠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엔비디아의 칩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개를 사고 100개를 사고 1000개를 사면은 각각의 GPU에게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5개는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학습이 필요하니까 이거 학습해 주고 있어. 그중에 또 6번부터 8번은 이거 하고 있어. 9번부터 12번 이렇게 구조를 대단히 쉽게 해 주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300만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고 있는데 이걸 너무 편한 거죠. 만약에 이거 맨땅에 하라 그러면 1번부터 5번한테 이거 역할 부담을 해 주는데 얘가 4번하고 5번은 쉬네요. 이거 어떡하지? 해결책 모르겠는데요. 어디다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는 거고 너무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제어 솔루션으로서의 쿠다가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의 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블랙웰이라든지 이제 곧 나올 베라 루빈이라든지 퍼포먼스를 높여나가고, 또 퍼포먼스만 높여나가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높여나갔죠. 동일 퍼포먼스를 10분의 1의 전기를 써서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베라 루빈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성능도 높여가고 있지만,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해자는, 예를 들자면 그거를 구매 안 하고 딴 거 구매하라 그러면 저 그럼 퇴사할래요.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그거 어떻게 맨땅이에요? 저 그냥 쿠다로 하면 빠르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TPU,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워낙 소프트웨어 역량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다도 쓰지만 구글도 여러분의 엔비디아 칩을 많이 씁니다. 쓰지만 계속해서 독립하려고 지금 TPU라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그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해자가 하지만 영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애플 쓰는 분들이 갤럭시 잘 못 옮기고 갤럭시 쓰는 분들이 애플로 잘 못 가는 이유가 거기 OS에 친해져가지고 거기 가면 귀찮고 그리고 이미 구매한 앱들 있잖아요. 유료 앱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락인 거기에 잠금 효과가 있어서 그 특정한 서비스에 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쿠다가 편한데 쿠다 안 쓰면 저 퇴사할래요 그러는데 갑자기 CEO가 메타 같은 주커버크 회장이 야 이제는 쿠다 버리고 이거 다 써. 너 나가 그럼 너 새로운 사람 뽑을게. 그리고 사람 더 필요해? 더 뽑아줄게. 돈도 많은데. 즉 큰 대형 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1% 엔비디아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4개 CEO가 우리 그냥 쿠다 버리고 어렵더라도 TPU 가자. 결정하면 이건 무너질 수 있는 해자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TPU가 아직 생산량도 어차피 TSMC가 만드는 거고 TSMC가 TPU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상으로도 엔비디아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해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엔비디아가 가격을 깎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는 우리는 거의 독점이고 독과점이고 우리 거 안 쓰면 너넨 작살 나는 거고 우리 쿠다 안 쓰면 힘들어질 거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이 가격을 높이잖아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도 가격을 높이지만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하드웨어 팔아가지고 어떻게 60% 70%를 남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대동강 물 팔면서도 이렇게 돈 많이 못 남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엔비디아가 하는 것은 강력한 해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고 해서 해자가 그냥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적절한 경쟁자를 만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마진율의 압박에 의해서 마진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의 매출은 끊임없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거에 가장 강력한 도전장을 잠재적으로 던지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AI 5, 6부터 해서 열심히 5는 TSMC가 만드는 거고 6는 삼성이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7부터는 또는 6도 일부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8일에 있었던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가 질문을 하죠. 혹시 그거 만들어서 딴 데 팔 거야? 엔비디아처럼? 그랬더니 우리 파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팔 가능성은 제로야. 왜? 우리가 엄청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만들겠어? 삼성전자하고 TSMC는 믿을 만한 파트너야. 그들과 함께 갈 건데 그들이 다른 업체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10,000개 필요한데 삼성전자하고 TSMC에서 1,000개씩밖에 납품 안 해서 8,000개가 모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 그래서 8,000개 우리가 만들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또 3만 개, 5만 개, 1억 개 막 무진장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거 다 만들어서 다 우리가 쓸 건데 옵티머스에 다 들어갈 거고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가 질 거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우주에다 질 거야. 우주에다 짓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에너지가 아니라 냉각이죠. 발사 비용 얘기하는데 스타쉽을 통해서 발사하게 되면 저렴해지는 거고 냉각은 우주가 마이너스 277도 270도라고 해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게 아니죠. 그냥 얼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올라가면 냉각 문제는 없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선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열을 낸다는 건 물이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열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냉각 장치에서는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 열을 뺏는 방법이 있어요. 빼는 방법이 우리 달리기에서 뜨거우면 우통을 벗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을 좀 더 많이 하면 몸에서 열이 나갑니다. 스스로 발열을 하죠. 그러니까 레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발열을 해서 열이 줄어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위성에다가 엄청난 날개를 달죠. 큰 날개를. 그래서 인공위성 보면 날개가 있는데 한 면은 태양광을 받는 거고요. 반대면은 열을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질 경우에는 발사 비용도 스타쉽을 통해서 하면 매우 저렴해져서 예를 들면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에서 직접 경쟁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 알루미늄을 볼까요, 여러분? 알루미늄은 전기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 나라의 전기값이 싸면 쌀수록 알루미늄의 생산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나라의 알루미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막 미국 땅에다가 지금 가뜩이나 미국은 지금 중국보다 전기료가 2배 비쌉니다. 근데도 중국하고 경쟁할 거 아니라서 이건 그나마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미국에다 짓는 이유는 그나마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값이 싼 데가 미국이니까요. 그런데 우주에다 띄웠는데 거기는 반값이네. 이래저래 비용이. 그래서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값에 해줄게. 기업도 10% 싸면은 데이터 옮기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 반값이라고? 그럼 안 가겠어요? 그럼 가죠. 근데 거기에는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테슬라가 만든 칩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저기 있는 기업들도 엔비디아 갖고 있던 칩들도 우리 이 정도 가격이면 저기 테슬라하고 경쟁해야 되고 스페이스X하고 데이터 센터 경쟁해야 되는데 칩도 이렇게 비싸고 전기값도 비싸면 우리 경쟁 못해요. 칩 가격 반으로 안 해주면 우리 안 할래요. 그래서 가장 엔비디아가 싫어하는 것이 우주 데이터 센터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해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 꽂힐 칩도 엔비디아 할 거야. 근데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건 먼 미래에 조금은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아직 실현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스페이스X도 여러분 뭐 지금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요. 3년 이후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3년 이후에서도 뭐 100만 개까지 지금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1년에 지금 올리려고 하는 계획되는 그 위성 그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위성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킹 형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이거 1년에 3만 개씩밖에 못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3만 개씩 올리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테슬라 혼자 쓰기에도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엔비디아의 시대에 기존에 있는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은 지나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벽이 이제 전력 부족이라고 들었는데 AI가 전력 부족 때문에 발목을 잡힐 확률 실제로 어느 정도 될까요? 매우 있죠, 매우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영국의 이런 데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은 전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건설 계획은 또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못 채워주면 데이터 센터를 그럴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질 칩이 돈이 없어요? 있죠. 땅이 없어요, 미국? 있죠. 그다음에 그 칩도 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 25만 개 산다고 막 난리 피고 이제 나라가 뭐 AI 뭐 강국으로 가니 막 이러는데 요번에 메타랑 엔비디아가 몇 개 계약했어요? 300만 개 계약했어요. 우리 25만 개 그 계약했다고 국군이 바뀌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메타는 300만 개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0만 개 계약하면 뭐예요? 거기다 보내줄 전기가 없는데 전기는 대단히 또 민감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특정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전기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버지니아 주에 데이터 센터를 10개를 줬단 말이에요. 10개 데이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전기를 갖다 써요.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속도가 낮으니까요. 발전소를 짓는 속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 전기가 저쪽으로 가서 쓰니까 나머지 줄 전기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이 쓰는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기료 한 달에 끼케야 5만 원 썼었는데 15만 원 막 고지서 날라오면 사람들이 화가 나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선거에서 이거를 가만뒀던 공화당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권 교체 해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12월부터 전기 필요한 거 너네가 만들어서 알아서 써라. 그리고 못 만들면은 데이터 센터 그냥 스톱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알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전기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습니까? 1979년 태어나지도 않으셨죠? 네. 1979년에 미국에서 원자력 사고가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에 미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잘 안 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멈춰버린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방출된 오염 그 뭐 방사선이 다 제거됐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재가동시키겠다고. 얼마나 전기가 부족했으면 1979년에 원자력 그 원전 누출 사고가 나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나서 스톱시켰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시키겠어요. 전기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이슈는 충분하게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블룸에너지라든지 블룸에너지 같은 게 이제 퓨얼셀로 그 지역에서 천연 LPG를 가지고 가서 바로 생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디서 생산해서 송전망 깔아가지고 송전망도 지금 미국이 되게 그리드도 낙후됐기 때문에 언제 국가가 깔아줄지 기다릴 수 없으니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가 장점이 뭡니까? 여기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딱 설치를 하면은 퓨얼셀을 고체 산소 뭐 솔리드 옥시드란가요? 하여튼 뭐 이걸 설치를 해서 LPG를 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전기가 생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기의 부족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